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혼란스러운 미국 상황부터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에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med suspect reacted violently. Fearing for his life and for the lives of his fellow officers around him, an agent fired defensive shots. To Americans who are watching this right now, I've got a question for all of you. What side do you want to be on? The side of an all-powerful federal government that can kill, injure, menace, and kidnap its citizens off the streets? Or on the side of a nurse at the VA hospital who died bearing witness to such government? 보신 것처럼 이 사건으로 주지사와 연방 정부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건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의 37살 백인 남성이었어요. 거의 무차별 난사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 지금 미네애폴리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 ICE가 굉장히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반대하는 시위들도 있었고요. 1월 7일에 특히 한 여성이 이 ICE 단속에 저항하다가 총격 사망하는 그랬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불과 17일 만에 지금도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남성을 상대로 체포 후에 그것도 총격을 10발 정도나 이렇게 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었는가 아니면은 과잉 진압이었는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 ICE의 이 강압된 그 단속 네. 이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까지 아주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망자가 보신 것처럼 백인 남성이고 시민권자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총까지 쏴가면서 지답을 했느냐. 이 남성이 그러니까 정부 해명이 약간 좀 거짓 해명처럼 들려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뭐 그 전 같은 경우도 30대 백인 여성이 얼마 전에 IC의 총격으로 사망을 했었는데 예.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테러 행위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동영상을 쭉 보니까 뭐 전혀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IC원도 같은 경우가 이 한 여성을 밀어요. 여성을 밀고 여성이 넘어지니까 그 여성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도와주러 간 거죠. 도와주려고 예. 남성 간호사인 30세 이 남성이 막으러 간 상황인데 갑자기 그 요원들이 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발사를 한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방어 사격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방어 사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총을 꺼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총을 꺼낸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서 옷을 막 뒤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옷을 뒤졌다라고 하는 건 총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옷 안에 무엇이가 있었다, 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가를 명확히 드러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통해서 정당한 방위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동영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런 거짓말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서서히 위기 아니면 상당히 강력한 대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 정부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요게 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찍고 있는 전화기 같은 영상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민 단속국 요원에게 총을 꺼내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이민 단속국에서 제지를 하느냐?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뭐 트럼프가 불법 이민에 대해서 강력 단속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이 미네소타가요.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라고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맞아요. 예.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때도 백인 경찰이 흑인에 대해서 체포된 상태에서도
강하게 그 압박을 하다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발전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화면만 놓고 보면요. 이분은 여성 그 시위자를 돕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ICE가 여성 시위자를 강하게 밀치니까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휴대폰은 그 영상을 채취하기 위해서 네. 촬영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총기로 오인했다라는 의견을 지금 영상을 보고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사실 완전히 제압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총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해서 느끼는 충격은 미국 시민들이 훨씬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재향군인 그 대상으로 간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 주를 넘어서 이런 시위,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은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단속 때문에 사망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소위 미국 전통적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미국 예. 전통적 가치는 뭘 얘기하냐면 18세기 만들어진 독립전쟁과 건국 과정에서 유럽과는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유럽적이면서도 공화주의적인 가치. 그러니까 공화주의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신분적인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 예외주의의 가장 중요한 테마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인들의 자유 자체가 단속국들에 의해서 거의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 자체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유린되는 내용이다. 근데 이런 규범적인 내용들 말고도 왜 이렇게 단속을 할까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11월 달 중간 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 어떤 그 중산층 30대 이하의 백인 남성들 같은 경우 이민자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민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지지층들에게 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마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마가라는 게 있는데 이 마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네소타는 백인을 혐오한다. 오늘 당장 반란법 발동해야 한다. 상당히 인종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최근에 더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중간 선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선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반란법을 어떤 발동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선거를 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자체가 이민자를 단속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승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불리한 여론들과 관련해서 선거라고 하는 중간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 의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사회가 격렬한 충동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 미국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의 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도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게 강경하게 하고 대내적으로도 이민자를 향해서 강경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전미 총기 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강성 보수 단체인데 여기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 소지가 미국은 합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늘도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그렇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미 총기협회가 NRA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단체라고도 봐야 네. 될 겁니다. 특히 이 수정헌법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완화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죠. 민주당은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게 이 논란이 되니까 NRA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공화당의 선거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화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NRA가 일정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미국 사회가 일정 정도 이제 감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여론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있는 중간 선거가 본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 지금 본인의 국정 지지율은 40% 아래예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민주당이 48%고 공화당이 43%인데 공화당 지지율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래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인의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더 어필하려고 하는 예. 그런 정치적 유인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민단 속국이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는 했지만 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옹호도 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혼란이요. 눈 폭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눈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Ice skating rink. Cars all over the place. There's guys in those buckets that are just controlling that. 스무 개 주 가까이 비상사태니까 미국 입장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미국의 절반 정도가 이 눈폭풍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예. 22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민단속국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내용을 얻기도 합니다만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추위에 예. 정전까지 됐을 때는 전기가 안 온다는 거니까 그렇죠.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또 다른 사망 사건 지금 8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하루에 4만 편 정도의 비행기가 운행을 하는데 예. 1만 편 정도가 비행을 취소했다고 하는 거니까 4분의 4분의 1 1 정도가 어떤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모든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걸 복구할 수 있는 당장의 힘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어서 참 이럴 때면 가장 큰 문제가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추위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곤란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당장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좀 이 눈폭풍이 예. 줄어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조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눈도 많이 오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항공편이 10,000편 정도 결항이 됐다. 이거는 미국이 모든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기상 이변은 사실 뉴 노멀이 됐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놓인 거죠. 맞아요. 특히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편 10,000편이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과거 코로나 시기에 이런 현상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눈 폭풍과 강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눈 많이 와봤자 그게 어느 정도나 오느냐 이것과 미국에서 오는 폭설량을 비교해 보면은 쉽게 가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미국은 정말로 뭐 눈 폭풍과 눈보라로 인해서 집이 다 뭐 눈에 다 묻히는 수준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미국은 이게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대한 투자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동안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미국 내 이 문제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돼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 연방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이 딱히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 제발 밖에 나가지 마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 저체온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정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외부에 있다가 본인이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 몸이 취약해서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큰 나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 인프라를 까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복구 작업 자체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이런 추이가 더 강화되거나 눈이 더 많이 내리게 된다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행정적은 거기에 작동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뭐 진짜 하늘에서 눈 그다음에 추위가 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방법 외에는 예. 당장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단속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포스러울 것이고 또 이런 날씨와 관련된 역사적인 트럼프 스스로도 역사적인 겨울 폭풍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날씨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뭐 당장 뭐라 할 수 없는 그냥 빨리 좀 날씨가 조금 풀리기를 눈이 예. 그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급적 자기 스스로를 잘 방어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밖에는 뭐 달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